아직도 해외에서는 한국이라는 나라를 전쟁 피해국으로 생각하고 가난하고 병든 한국인의 모습만 기억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특히 국제 결혼을 앞둔 커플들은 자신의 가족에게 오늘날 한국의 모습을 알리기 위해 무진장 애를 쓰고 있는 경우도 많다고 들었어요. 오늘의 사연은 한국에서의 결혼 생활을 위해 한국 여자친구와 많은 노력을 해왔다는 스위스 남성의 이야기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한국에서 산 지 이제 4년 정도가 되었고 한국 아내와 결혼하여 새 아이의 아빠가 된 스위스 남자 다니엘이라고 합니다. 제가 이번에 사연을 쓰게 된 이유는 바로 제 부모님과 한국인 아내 사이에 있었던 갈등 때문입니다. 한국에서는 고부 갈등이 가장 유명한 이야깃거리 가운데 하나라고 들었습니다. 국제적으로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제 어머니와 아내 사이는 처음부터 그리 좋지 못했어요. 아내가 스위스에서 처음 부모님을 만난 순간부터 저의 어머니는 아내를 마음에 들어 하지 않으셨어요. 아직도 스위스인들 중에는 한국이 후진국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꽤 많거든요. 부모님 세대분들 중에 그런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스위스 젊은이들 사이에서는 한류의 영향이 있어서 한국의 문화를 좋아하고 한국이 문화와 경제적인 면에서 잘 사는 나라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많은 것 같아요. 제가 처음 한국 여자와 사귀고 있다고 부모님께 말씀드렸을 때 부모님은 굉장히 불쾌해하셨어요. 기본적으로 국제 결혼을 싫어하시던 분들이어서 한국이라는 말씀을 듣고 강하게 반대하시더라고요. 결혼은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결정 중 하나인데 왜 하필 가난한 나라 여자와 결혼하냐고 비난만 하셨죠. 연애까지는 간섭하지 않을 테니 가볍게 연애만 하고 헤어지라고 하셨어요. 하지만 저는 지금의 아내가 너무 좋았습니다. 그리고 저도 한국의 문화에 심취해 있었죠. 당시 한국 문화가 유럽 전역에서 많은 인기를 끌고 있었어요. 대부분의 유럽 젊은이들은 한국의 노래와 춤, 드라마와 영화의 열렬한 팬들이었어요. 한국의 문화에 자연스럽게 젖어들면서 저는 개인적으로 드라마를 보며 한국어를 공부하기 시작했어요. 스위스 문화와는 너무나 이질적인 한국 문화에 빠져들면서 저는 한국 교환학생 제도를 찾아보기 시작했고 아주 운이 좋게도 한국의 유명 대학교와 저의 학교가 자매결연이 맺어져 있던 터라 저는 교환학생으로 한국에 가서 공부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되었어요. 하늘이 주신 기회였죠. 한국에 와서 정말 놀랐던 건 한국에는 저와 같이 외국에서 교환학생으로 한국에 와서 공부하는 학생들이 많다는 사실이었어요. 명동이나 신촌에 가면 많은 외국인들을 만날 수 있었어요. 어떤 날은 외국인이 너무 많아 여기가 한국인지 헷갈릴 정도였으니까요. 저는 한국이 어떻게 이렇게 빨리 경제 성장을 하게 되었는지, 문화 선진국인 유럽에서 한류가 어떻게 이렇게 인기를 끌게 되었는지, 한국에 관한 역사와 문화 공부를 닥치는 대로 공부해 나갔어요. 스위스는 복지 선진국이라는 이미지가 아주 강하지만 그만큼 국민들이 감당하는 세금에 대한 부담이 너무나 커요. 물가도 무척 비싸서 삶의 질을 생각해보면 한국보다 특별히 좋은 점을 생각하기 힘들었어요. 물론 나이가 들어 국가에서 지급하는 여러 가지 연금과 복지 혜택들을 생각하면 스위스 국민으로서 이득인 점이 있지만 사실 한국은 의료 선진국이고 물가나 생활 전반의 편의성 등을 따져볼 때는 한국이 오히려 더 살기 좋은 나라처럼 느껴졌어요. 저는 교환학생으로 가장 많은 시간을 도서관에서 보냈는데 이 도서관에서 지금의 아내를 만났습니다. 사랑하는 여자친구까지 생기자 한국에 정착하고 싶다는 마음이 커져갔죠. 그래서 부모님과 상의 없이 한국 대기업의 취업 면접을 보았고 다행히 몇백 대 1이 넘는 경쟁을 뚫고 천운으로 대기업에 입사하게 되었어요. 취업 이후 한국에서 안정적인 생활을 해나갈 때쯤 여자친구와 결혼을 약속하게 되었어요. 하지만 저희 부모님의 반대가 너무나 심할 것을 예상할 수 있었기 때문에 부모님께도 지금의 아내에게도 섣불리 말을 꺼내기가 어려웠어요. 하지만 결혼을 위해서는 결단을 내려야 했죠. 저는 용기를 내어 여자친구에게 부모님께서 우리 결혼을 반대하고 계신 상황을 설명하고 여자친구와 함께 스위스로 가서 부모님의 승낙을 받아내기로 했죠. 드디어 여자친구와 함께 스위스에 도착해서 부모님과 함께 저녁 식사를 하게 되었어요. 부모님은 처음 만난 여자친구를 아주 예의 바르게 대해주셨죠. 하지만 거기엔 따뜻함이란 전혀 없었고 어색한 침묵만 감돌았어요. 부모님은 주로 독일어와 프랑스어를 사용하시기 때문에 영어를 비교적 잘 구사하는 여자친구였지만 부모님과는 대화가 어려웠어요. 제가 중간에서 모든 것을 통역해야 했죠. 식사가 끝날 무렵 우리는 아주 어렵게 부모님에게 결혼 승낙을 받기 위해 결혼 이야기를 꺼냈어요. 시종일관 침착한 모습만 보여주시던 부모님의 표정이 순간 일그러지고 얼굴색이 변하셨어요.
부모님은 조금 후 진정하시더니 제 아내에게 무조건 스위스로 건너와 살아야 한다고 말씀하셨어요. 결혼을 하면 자신의 손주가 태어날 텐데 한국 같은 후진국에서 자라게 할 수는 없다고 강경하게 말씀하셨죠. 저는 여자친구에게 최대한 부드러운 어조로 통역을 했어요. 평소 저와 있을 때는 성품이 온순하고 조용한 편이었던 여자친구는 그 자리에서 부모님에게 그럴 수는 없다고 자신의 생각을 강하게 말했어요. 저도 한국에서 대기업에 취업해 장래가 보장되는 부서에서 업무에 익숙해지고 있었고 여자친구도 중소기업에서 좋은 대우를 받으며 일하고 있었거든요. 이런 한국에서의 삶을 뒤로하고 스위스에서 처음부터 시작한다는 건 생각하기도 힘든 일이었어요. 우리는 한국이 얼마나 살기 좋은 나라인지 부모님께 열심히 설명했지만 부모님은 우리 말을 전혀 믿으려 하지 않으셨어요. 저는 그 자리에서 바로 부모님을 한국으로 초대했어요. 만약 부모님이 직접 한국을 경험하고도 계속 강경하게 반대하시면 우리도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겠으니 먼저 한국에 와보시라고요. 부모님은 마지못해 일주일 한국 여행을 결정하셨습니다. 우리는 둘 다 회사에 연차를 내고 일주일 동안 부모님의 가이드 역할을 충실히 해드렸죠. 저희 커플은 스위스가 아니라 정말 한국에서 살고 싶었거든요. 동대문 근처 가성비가 뛰어난 호텔에 숙소를 잡았어요. 숙소는 비용 대비 실내 인테리어가 아주 뛰어난 곳이었어요. 실내도 깨끗하고 아침 조식도 아주 훌륭한 곳이었죠. 부모님께서는 한국으로 오자마자 한국의 수많은 불빛에 감탄하셨어요. 밤인데도 사방이 불빛으로 가득하고 거리도 너무나 깨끗하다고 놀라셨어요. 서울은 어느 곳이든 흡연 구역이 따로 있잖아요. 스위스는 아직도 흡연 자유국이기 때문에 어디서든 담배를 피우는 사람들을 쉽게 볼 수 있거든요. 외할아버지가 폐암으로 돌아가시고 어머니도 기관지가 약해서 담배 냄새에 유독 민감한 어머니는 금세 한국의 담배 연기 없는 거리와 청결하고 깨끗한 문화에 호감을 가지게 되셨죠. 또 스위스는 밤이 되면 마약을 하고 길에 누워있는 사람들도 심심치 않게 볼 수 있는데 한국은 치안이 좋아서 마약이나 대마를 하는 사람을 찾아볼 수 없다고 신기해하셨어요. 부모님을 숙소에 모셔다 드리고 우리는 다음날 아침 조식을 함께 먹기로 했습니다. 다음날 아침이 되자 부모님은 걱정이 가득한 얼굴로 우리를 만나셨어요. 짐을 풀어보니 돋보기와 선글라스를 작은 가방에 따로 넣고는 스위스 집에 두고 왔다고 하셨죠. 아버지와 어머니 두 분 다 안경 없이는 생활이 불가능하셔서 두 분은 무척 걱정하셨어요. 스위스는 물가와 인건비가 너무나 비싸서 안경을 구입하려면 안경 한 개에 100만 원 이상이 기본이거든요. 저희는 조식을 먹고 바로 안경점으로 향했어요. 부모님 두 분 모두 시력을 재고 최고급 안경 렌즈에 디자인까지 세련된 안경을 사드렸어요. 두 분 모두에게 돋보기와 선글라스 각각 한 개씩을 사드렸는데 100만 원이 안 되는 비용을 지불했어요. 부모님은 너무나 놀라셨어요. 명품 안경을 모두 4개나 구입했는데 이렇게 싸다는 걸 경험하고도 믿기 힘들어 하셨죠. 우리는 본격적으로 동대문 시장부터 먹거리 골목까지 유명한 곳들을 찾아다녔어요. 부모님은 한국의 다양한 먹거리들을 보며 너무 놀라셨죠. 스위스 식단은 빵을 주식으로 하고 거기에 샐러드와 몇 개의 요리 정도가 기본 식단이거든요. 한국은 먹을 것이 너무나 다양해서 조금씩이라도 부모님께 모두 맛보여드렸죠. 부모님은 먹을 때마다 감탄을 연발하셨어요. 어떻게 이렇게 맛있을 수 있냐면서 내가 살찐 이유를 알겠다고 하셨죠. 그렇게 행복하고 즐거운 시간을 보내며 이튿날을 마무리했어요. 3일째 되는 날은 마사지 샵과 헤어샵을 모시고 갔어요. 부모님은 고급 서비스에 아주 만족해 하시면서 이런 서비스 비용이 스위스와 비교해 볼 때 3분의 1도 되지 않는 것에 크게 놀라셨어요. 그렇게 남은 날 동안도 경복궁과 인사동 등 서울의 명소들을 관광시켜드렸고 한국에 사는 것을 죽어라 반대하셨던 부모님은 이제 한국의 광팬이 되셨어요. 부모님은 매년 빠짐없이 자식들과 손주들을 보기 위해 한국을 방문하고 계십니다. 한번 오시면 보통 한 달은 한국에서 머물다 가세요. 지금도 스위스 친구들과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 아직까지도 친구들의 부모님들은 한국을 후진국으로 알고 계신 분들이 많더라고요. 이렇게 사연을 보낸 이유는 부모님들께서 마음문을 열고 단 한 번이라도 한국을 방문해 보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서예요. 우리 부부는 자란 문화가 너무 다르지만 서로를 깊이 이해하고 사랑하며 행복한 가정을 만들어가고 있어요. 이곳 한국 서울에서 너무나 사랑스런 아이들과 함께 정신없는 하루하루를 행복하게 보내고 있답니다. 저는 대한민국이 계속 성장하길 누구보다 응원하고 있습니다. 오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을 제작하는 데 많은 힘이 됩니다. 다음에 더 위대한 한국인 이야기로 돌아오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